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70페이지 제2절 십관과 십신의 결합, 십신 정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관은 주로 오행의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체죠, 제체. 오행을 실어 나르는 것. 그래서 본질을 볼 때 십간 오행으로 보고요. 십신은 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식, 평가 이런 거기 때문에 외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십신을 봅니다. 따라서 십간과 십신을 결합시키면 본질과 어떤 겉모습, 사회적 평가 모습을 같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십신은 어떻게 나왔다는 거, 도출하는 거 다 아시죠? 나를 중심으로 뭐 생하는 것, 극하는 것, 그 다음에 동성, 이성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하는 동성은 식신, 이성은 뭐 상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인비식은 나의 집안, 내부의 일이고요. 재관은 외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동가이론, 한 집안, 인비식은 한 집안, 재관도 한 집안인데 인비식은 내 집안, 그 다음에 재관은 외부의 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십신을 주된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오행으로 나눈 십신의 의미, 그 다음에 십간 간의 관계, 이 경우는 주로 자의에 기반을 둔 어떤 해석,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주로 통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통변할 때 앞에 일권 주보법을 말씀드렸을 때 일간 기준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격신 기준으로 한번 봐서 통변을 한다. 그리고 희기는 일간 기준의 희기나 격신 기준의 희기나 일단 희기는 동일합니다. 다만 어떤 대운이나 원국 이런 것과 작용함으로써 희기가 반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기가 반전. 희신인데 기신이 되고 기신인데 희신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통변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간 기준 희기는 체희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체희기란 어떤 중용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평형의 관점에서 희기를 따질 때 체희이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팔자 전체의 격국을 중심으로 희기를 가리는데 통변할 때 희기가 통변할 때 일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고 격신 기준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다. 갑일간. 그런데 갑목이 비견이겠죠. 그러면 비견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중에서 희신이면 이런 좋은 특징이 나타나고요. 기신이면 이런 좋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되는 측면이 나타나겠죠.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희신이면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이면 긍정적인 부분이 지체되고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일간 기준입니다. 이것은 일간 기준. 주로 신내사, 네. 나의 내 일신 전속적인 관련상, 뭐 건강, 네, 뭐 시험 합격도 주로 신내사로 봅니다. 체질, 뭐 성정 이런 것도 같이 신내사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격신 기준으로 간목, 비견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같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팔자에서 간목일간인데 간목 비견이 희신이다. 그러면 일간 기준으로 한번 보고 격신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죠. 마침 근데 격신이 병화였다. 일간은 간목이었다. 이러면 간목 비견은 격신의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간목이 온다면 이 팔자는 일간 기준 비견이 와서 격신 기준 인성이 되는데 이것이 희신적 측면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면 비견의 희신, 인성의 희신, 득실 다닌다면 비견의 희신적 측면, 인성의 희신적 측면이 다 같이 얻어지고 원활하게 작동돼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비견은 어떤 독립적인 어떤 개업을 한다. 인성은 고객도 되고요. 고객 관계. 고객들이 와서 나의 도움이 되고 귀인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기 비견이라면 목의 특징, 간목의 특징, 특히 머리를 내밀고 질투심, 불청객, 화가 비견이면 화의 특징, 위에서 노는 거죠. 스스로 불타버리거나 기질을 변하게 하는 것. 토가 비견이면 토의 어떤 고집, 무토 우리가 얘기할 때 산 얘기했죠. 관대, 소박, 실질적 평범. 금이 비견이면 자기 뜻대로 용감, 오만 이런 거. 수가 비견이면 수의 특징. 지금 여기는 희기를 나누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나누지 않고 이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주팔자마다 희기를 나누면 이제 이런 것들에서 다시 희신적인 측면, 기신적인 측면을 나눠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식간끼리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간목이 일주라면 비견은 각, 을이면 을, 병이면 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주로 자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 글자의 뜻.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만 자의는 한자 문화권이 아닌 어떤 문화권에 설득력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한자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한테 명리학을 전파한다고 가정해보면 자의로서 어떤 체계를 세우고 설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고 이해가 더 빠른 거죠. 갑이라는 것은 원래 해라고 하는
자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굴, 구필구, 굴절할 때 굴, 빛날 병, 쟁, 무성할 무, 일어날 기, 변, 신, 임신할 때 임, 규, 규준할 때 규. 이런 자의를 가지고 있는데 갑일간의 갑목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간끼리의 관계. 목이라고 하는 원래 순박한 것, 사소한 일에 구속되지 않고 사회보범이며, 을이라는 건 이런 나르시즘, 강인한 생명력, 이런 뭐 굴이라고 하는 그 자의도 있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풀, 잡초 뭐 이런 거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간끼리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갑목이 갑일간의 어떤 세운에서 다시 갑이 왔다. 이런 걸 해석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 뭐 쌍목위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이런 걸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 쌍목위림은 원국에서 의미죠. 갑목이 나란히 있으면. 근데 여기서는 갑일간의 세운에서 갑이 왔을 경우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빨리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임과 임이 만났다. 충동, 수의 어떤 기본적인 뜻이죠. 신, 이것은 새신자인데요. 또 이것은 항상 연마된 다듬어진 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억압과잉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읽고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겁재는 뭐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겠죠. 동류의 오행으로서 음양이 서로 보는데 양이 생하면 음이 사하고 음이 사하면 양이 사하면 음이 생함으로 그 성질이 상반되는 거죠. 박탈, 대신 취함, 분열, 돌변, 다른 종류, 폐제, 그다음에 암성이라고도 하죠. 오행으로 나눠보면 목이 겁재, 화가 겁재, 토가 겁재, 금이 겁재, 수가 겁재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있다. 쌍목성림. 이건 주로 등나, 개갑, 성림은 숲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초인 을은 사실은 성림은 숲이 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오행을 나눠서 보면 이렇게 식간 간의 관계는 갑목이 일간인데 을이 겁재죠. 약자가 와서 강자에 의부한다. 이게 등락개갑이죠. 갑목일간에 을목이 오면 갑목에 기대어 등락개갑 따라서
을목은 좋은데 간목은 별로 탐탁지 않은 거죠. 을이일간인데 간목이 온다. 그러면 반대로 강자가 와서 협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병인데 정이면 정화가 오는 경우는 정화가 약하죠. 약한 광이 강한 광을 빌리니 달이 태양을 빌려서 빛을 반사하는 것 같다. 정화한테는 좋은 거죠. 정화가 쓰임이 있는 글자, 사주라면 병일간에 만약에 정화가 쓰임이 있는 글자라면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반대로 정화가 일간인데 병이 오는 경우는 강한 빛이 약한 빛 탈취,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남 밑에서 그럭저럭 살아간다. 주체는 앞에 있는 이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정화일간, 정화 기준 병이 오면 병탈정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의 어떤 그러니까 주체의 특성이 무시당하는 거고 객이 병화인데 객이 주인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간은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요 객기인 병화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자신인 정화가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가치를 내보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무는 높은 건데 기는 평원이죠. 그러면 기가 왔다 그러면 고대자, 크고 높고 큰 자가 낮은 기토를 포용하는 것. 상해도 그 밭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반대로 기토가 주체이고 무토가 오면 낮은 것이 높은 것에 비교를 당하니까 그 낮음이 두드러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식신의 경우를 보면 자유, 구속받지 않고 즐기는 것, 낙천적인 것, 투자, 음식, 다만 제멋대로 등이 있죠. 한가한 활동,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되는 것, 진신, 작성, 복성, 수성, 수명과 관련된 수성, 복, 식복 이런 거 있죠. 진신, 작성, 식신은 좋은 의미. 오행상으로 목이 식신이다 그러면 목의 특성인 온화, 화도, 다도, 그다음에 시사, 현악, 원예 이런 것들이 수일간이죠. 수일간.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진다. 화가 식신이면 목이 일간일 텐데 목과 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겠죠. 토가 식신이면 화가 일간이겠죠. 토, 신실함, 도예. 토의 어떤 그 탈속한 모습, 가창, 바둑, 좌절 이런 의미도 좌절. 금이 식신이면 토일간이겠죠. 이런 의미가 있다. 읽어보시고요. 식신은 식록, 건강, 온화하고 부드러움, 즐거움이죠. 본질은 도량이 관대함, 유유자적, 안정과 평화의 시기에는 영향을 발휘하여 식신득용, 재관, 식신이 쓰임을 얻으면 재관을 이긴다. 식신득용, 승재관.
식신은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표시하고 자기 재능으로 자급자족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없다. 심태상으로는 비교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독선적이지만 타인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범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식신은 성장기, 생명을 구비한 이후에는 영양을 섭취하므로 의제의 환경을 인식하고 배우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는 쾌락, 편안하고 한가위를 지낸 장대, 장고, 단륙, 대를 이음, 소극, 조짐 등이죠. 내가 생하는 이성, 상관이죠. 제의, 기교, 전통의 반함, 발명, 혁명, 비판, 신기, 모험, 변형. 각관생, 각. 깎아내는 거죠. 각. 관을 깎아먹는 것. 그게 아니고요. 이게 박. 박탈할 때 박이죠. 박. 각이 아니고요. 각은 이거죠. 박. 관을 빼앗는 거죠. 각. 박. 관성. 그다음에 모성. 마모할 때 모자죠. 갉아먹는 거. 산업신죠. 산업신. 폐신. 산업신, 폐신. 연애자평의 산업신 이런 말이 나오죠. 박. 박관성이죠. 박관성. 각이 아니고요. 이게 각이고. 오행으로 나눠서 목이 상관인 경우에는 문장, 문에 출중합니다. 어릴 적에 다치. 이것은 수일간이죠. 다만 정신적인 어떤 이상 징후, 조울증 이런 것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화가 상관이면 수일간, 목일간, 화, 토, 금. 이런 일간별로, 일간 오행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소결, 여기는 읽어보시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실 때, 좋아하는 어떤 관계. 을이 병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냥 을이 일간이면 무조건 병이 오면 좋을까요? 다만, 고유의 어떤 의미로서 을은 병화가 오면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좋다. 근데 이 경우 너무 병화가 강하다 그러면 다 타버리는 거죠. 모두 작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고유의 좋아하는 관계 이런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신이 임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세 주옥, 도세하는 것, 도세 씻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로 더 좀 기억해 두시고, 상관은 외부에 대한 표현 능력의 재능, 세속과는 맞지 않으며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왕왕 사후에 비로소 이해되기도 한다. 죽은 다음에서 유명해지는 경우 있죠. 상관이 정관을 파괴하는 걸 중심으로 보면 약간
관. 전통을 파괴하는 것. 아까 관성을 박탈하는 것. 그것이 무슨 어떤 공무원이 되는 것을 공무원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이런 식으로 좁게 해석하지 말고요. 이렇게 전통을 파괴하는 것, 속박을 벗어나는 것, 세속을 초월하니 왕 첨단의 의미, 이런 식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은 심지의 성장 과정입니다. 손상을 입거나 손실, 불화, 자존심, 호기심, 반역성, 재능이 넘치는 것. 금수상관은 총명한데 대충대충 하는, 금의 어떤 특징이 그런 겁니다. 대충대충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토금상관은 암중으로 독하고 인색하다. 예, 어떤 수목을 눌러오는 거기 때문에 독하고 인색합니다. 화토상관은 침울하고 복매하다. 수목상관은 반복적이고 믿음이 적고, 복화상관은 총명한데 각박하다. 편제, 조작, 제조, 책획, 이게 기획 같은 거죠. 기획. 중국 한자를 그대로 써놔서 기획. 설계, 미화, 장식, 사치, 혼연 이슬같이 짧은 만남, 상인, 사기, 오행으로 구분하면 이런 의미가 있고, 식간 자의로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갑은 해, 무는 무. 그러니까 갑의 무를 만나면 갑이 무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가려낸다. 솎아내는 거, 소토, 소, 토. 굴기, 주동에서 오는 것들이, 뒤에 오는 것들이 주동. 주동자 위주로 그 어떤 작용을 받는 거죠. 자, 갑이 있는데 무가 왔습니다. 갑은, 이 경우에는 본래 갑은 그 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성할 무, 무슨 채소할 때 무,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불필요한 거 가려내고 솎아내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일단 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되, 일간이 그 대상자인 그 피동의 상태인 글자, 여기서는 주로 일간이 되겠죠. 이것에 서로 관계를 보는 거죠. 무인데 갑이 오는 것은 불필요한 가린다고 하지만 그냥 가려내는 게 아니죠.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와서 그것은 편관의 의미가 있으니까 뒤에 보면 목의 강직한 어진 마음을 받아들이고 축장된 풍부한 생명력의 요소를 흡수하고 내뱉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주동이고 피동인지를 봐서 무토의 갑목, 갑의 무토, 이것은 편관, 이것은 편제. 십신사 보면 분명히 다르죠.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개는 규죠, 규. 그 다음에 정은 쟁. 공평. 이건 규의 의미죠. 경쟁. 정의 의미죠, 정. 쟁. 누가? 개가 근데 일간이라고 하면 일간이라고 하면 정이 왔습니다. 세운에서 그러면 정이 동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정이 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해서 오면 일간 개수는 규라고 하는 의미가 발동되는 거죠. 발동. 그래서 다투자 하는데 그러면 개는 개일간이라면 공평하게 이라는 의미죠. 편제는 자연적인 점유니까 진심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으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며 점유 시간이 길지 않다. 증권이나 금전, 어음, 도박으로 얻은 돈, 유동적인 것. 기본적 성격 특성은 관대함, 사치스러움, 심기가 없음 이런 것들입니다. 편제의 상징은 선량, 기여하려는 마음, 인정과 의리를 구하고 주산하려고 한다. 의학, 약학. 우리가 어떤 약, 치료 이런 것은 우리가 인성으로 보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나 이런 쪽을 볼 때는 그 인성에 서로 대치되는 재성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약이나 의학은 치료하고 일시적이죠. 재성의 의미가 있고요. 그 어떤 의지처, 살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주로 인성적인 측면이 있죠. 선량하고 기여하려는 마음, 인정 이런 것들은 또 인성적인 측면이죠. 따라서 항상 어떤 십신이든 그 대척점에 있는 십신의 특성을 같이 갖는다. 상관은 인성과 대척점이죠. 똑같이 어떤 판단력, 지능 이런 것들입니다. 식신, 상관. 똑같이 어떤 학습성이죠. 연구성. 그런데 상관은 어떤 실용적인 연구성. 인성은 그 연구한 자체로서의 연구성. 이런 것들이겠죠. 항상 대치되는 어떤 그런 십신의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다. 정제, 점유율, 전략, 합리화, 데이터 산업, 경영, 뇌물로 선발된 기세. 오행 나누면 됐고요. 간목일간의 기토, 발탁되는 거죠. 기토가 일어서는 거죠. 기토. 을이 물을 만나면 똑같은 재인데요. 병신. 과거에 맺힌 감정과 앙금을 푼다. 일단 십신의 길신, 선신이죠. 선신. 선. 좋은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는 거죠. 좋은 의미. 정제는 합리적인 경영 방식. 정제의 상. 그 다음은 칠사를 보시겠습니다. 칠사. 기백, 편관이죠. 편관이 재화 같으면 편관. 재화가 안 되면 칠사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여튼 칠사는 기백, 의기,
반대 반역성 투지, 입품, 세력, 제복, 어기죠. 억압이죠, 억압. 역경, 시기 질투, 병통, 장성, 오기라고도 한다. 토가 일간이고 따라서 목이 살이죠. 붕괴, 진동, 그 다음에 토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인체에서 토의 비위 이런 것들이죠. 좋은 경우는 소통하는, 화가살, 금일간인데 식간 조합, 갑일간이면 경이 칠살이죠. 쭉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관, 전통, 규제, 규속, 법규, 원수, 국가, 고귀, 행정관료, 충심, 건설성, 록신이나 천인이다. 목의 어떤 특성과 정관의 그 선신, 착할 선자, 선신의 그 의미 합쳐진 거죠. 인품이 고상하고 태도가 온화하다. 이런 식으로. 식간간의 관계. 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들이 있죠. 선신이기 때문에요, 일단. 편인, 고벽, 탈속, 비밀로 숨김, 직관, 뜻밖의 결과, 적막함, 종교, 퇴신, 효신, 도식이다. 천간 지지에 식신이 보이면, 지지에도 포함됩니다. 식신이 보이면 편인이 효신으로, 일주가 극약하면 극약, 도저히 인성의 생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 극약하면 편인이 효신으로, 이렇게 의미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행별로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읽어보시고, 정인, 선신이죠, 선신. 오행으로 나눌 때 식간간의 관계는 이렇게. 이것을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써놨죠. 갑은 해, 굴, 병, 쟁, 무. 이렇게 자인은 이렇게 써놨는데 그 갑일간의 기토를 만나면 을일간의 기토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경금일간의 개수, 상관이죠. 아까 앞에 보면 내용 중에 주색 방탕, 집안을 말아먹다. 수상관성, 주색 탐닉, 지능형 범죄. 정화를 만났을 경우에 정관이 부드러운 정으로 예리함을 강화한 화정관의 특성. 그러니까 아까 오행으로 나눈 수상관,
십신의 의미, 수상관의 의미 이렇게 나눠서요. 대운에서 오는 경우 이렇게 활용 가능하다. 결국은 우선 1단계로 우리가 하는 것은 정격 취용을 하고요. 그 후에 희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체, 희기, 또 육친, 한 번 희신은 영원한 희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보상의 한 번 희신은 영원한 희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희신인 것이라는 건 아니고 육친 방면에 또 희신이라는 것도 아니고 각자 방면 분야마다 다른데 그다음에 격용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세운도 해당. 이렇게 어떤 희기를 우리가 구했다고 하면 정격 취용을 한 후에 그러면 그 희기도 체 측면에서 희기가 있을 것이고 육친 측면에서 희기가 있을 것이고 세운 측면에서 희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격용, 그러니까 주보 측면에서 희기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원국을 판독하죠. 이때는 다시 배열상 희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전 또 합류 합거로 희기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원국을 판독을 하는 것이고요. 3단계로는 세운을 이제 통변하는 단계죠. 세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 기준, 그다음에 격신 기준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일간 기준으로 이걸 원인으로 봐도 되고요. 이걸 결과로 봐도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십간 오행으로 봐도 본질적인 측면을 봐도 되고 십신 표면적인 측면을 봐도 됩니다. 일단 세운을 읽을 요령은 일간 기준으로 십시나 오행을 읽고 격신 기준으로 십시나 오행을 또 읽는 것이죠. 희기는 이미 주보 취용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신내사 이런 걸 볼 때는 일간 기준의 체희기를 따져서 다시 통변할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격신이 정화라고 하면 올해 개묘년이다. 이것은 상관이죠. 그러면 일간 기준 상관이 격신 기준 정화 편관이 되죠. 칠설. 그런데 격신 기준으로 희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신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월간에 정화가 투간에 있다. 일간, 경, 월간, 정. 그러면 체를 기준으로 하면 개수가 와서 정화를 극하는 거죠. 일간 경금이 약하다고 하면 비록 개수도 기신이긴 하지만 정을 제거해 줌으로써 일간에 간접적으로 돕는 거죠. 그래서 신내사에서는 개가 오더라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신까지는 아니어도
희신 역할이 가능한 희신성을 기대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격신 기준에서는 분명히 기신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런 구조에서 계면이 오면 상관의 기신적 측면, 그 다음에 칠사의 기신적 측면이 일단 드러나고, 다만 신내사 부분에서는 상관의 기신적 측면이 그렇게 크게 발현되진 않고 칠살의 기신적 측면을 약간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관이에요, 정관. 정화. 그래서 희기는 일단 정화를 기준으로 가려지고, 신내사를 본다면 일간이 약한지 강한지를 보아서 체희용으로 읽어주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격 기준으로 다시 통변해주면 된다. 이렇게 십신, 십간을 합쳐서 통변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